길을 지나가다 보면 가끔씩 주얼리 샵이 보입니다. 무슨 보석이 있나 싶어서 창문을 통해 보다가도 또 너무 오래 쳐다보면 주인이 경계할까봐 곁눈질로 슬쩍 보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백화점에 갔는데 주얼리 코너가 따로 있어서 용기를 내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반지도 있었고 귀걸이도 목걸이도 있는데 한참을 구경을 하고 있어도 점원이 가까이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 것 같지는 않았나 봐요. 그날 점원인 신경 쓰지 않고 오래도록 보석 구경을 했습니다. 보석이 참 반짝반짝 예쁘더라고요. 어떤 반지는 사서 누군가에게 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반지를 누군가에게 준 적도 있습니다. 옆에서 누구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날 가장 눈에 띈 것은 보석 상자였습니다. 네모나고 각진 고급스러워 보이는 보석 상자였는데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석 상자에 나에게 소중한 것을 담아두고 내가 원할 때 꺼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록 물건이 아니더라도 소중한 마음, 귀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내 마음의 보석 상자 같은 것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마음의 보석 상자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어떤 사연이 담겨 있고 어떤 추억이 담겨 있나요? 정규원의 행복한 라디오. 오늘 여는 말은 내 마음의 보석 상자였습니다. 대본 회의를 하는데 PD님이 묻더라고요. 규원 씨는 거기에 뭘 담고 싶어요? 라고요. 제가 비싼 거 말고 싸고 좋은 거라고 말하니까 PD님이 싸면서 좋은 건 없다고 하시네요. 아무튼 딱히 담아두고 싶은 게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예전에 북구 호암로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갔는데 거기에 타임캡슐이 묻어져 있더라고요. 타임캡슐이나 보석 상자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담고 싶은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디오북. 제가 글이 안 보이니까 뭔가 책을 읽으려면 오디오북이 필요하거든요. 오디오북이 없으면 정말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임캡슐에 넣을 두 번째 물건은 가족들과 찍은 액자 사진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제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은 타임캡슐이 조금 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타고 다녔던 전동 휠체어, 카르마 휠체어를 타임캡슐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는 휠체어보다 편하고 더 빠른데요. 앞으로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서 과학기술이 발달한다면 저 같은 중증 장애인들도 혼자서 식사를 하고 가고 싶은 곳에 혼자서 갈 수 있고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도 오겠지요.
그러면 그때 타임캡슐을 열어서 옛날엔 이런 휠체어로 이동하는 때도 있었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웃으며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를 맞추시면 되고요. 성서가 아닌 곳에서는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scmfm.or.kr로 접속하시거나 팟빵에서 성서 공동체 FM을 검색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실시간 생방송과 다시 듣기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서 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참여도 가능합니다. 나도 라디오 방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 주세요.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585-126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규원의 행복생각, 오늘은 꿈 이야기입니다. 저는 꿈을 자주 꿉니다. 요즘에는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꿈을 못 꾸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꿈을 자주 꿨습니다. 그 중에는 무서운 꿈도 있습니다. 꿈에서 누군가가 거꾸로 매달려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던 저를 거실로 끌고 갑니다. 저는 완전히 무방비된 상태죠. 이제는 그 사람이 저를 빙글빙글 돌립니다. 꿈에서도 어지러운 느낌이 그대로 전달돼 옵니다. 그 사람은 엄청 힘이 셉니다. 옆에서 제 귀신 이야기를 듣던 활동 지원사님은 나도 그만큼 힘이 셌으면 좋겠다 우스갯소리를 하시네요. 어떤 꿈에서는 돌아가신 할머니와 고모 삼촌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냥 밝게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는 항상 사진 속에 웃는 표정이었는데 꿈에서도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웃기만 하십니다. 어머니는 그냥 개꿈이다 하시지만 할머니나 고모 삼촌 꿈을 꾸면 형님과 아버지와 함께 설날 추석 때 산소에 가보곤 합니다. 제 생각에는 산소에 한번 와서 얼굴 한번 보자 하는 꿈인 것 같습니다. 걸어 다니는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 큰 방에서 제가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꿈을 꿨던 그때가
20살 무렵이었는데요. 꿈에서 걸으니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꿈을 깨고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진짜 그런 느낌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꾸고 싶은 꿈이 있냐고 또 물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잡아야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얘기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회사에 다니는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싶습니다. 돈을 벌어서 딱히 하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남들처럼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꿈. 뚜렷한 목적 없이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사는 삶. 그렇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전규원의 행복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세상. 이 코너는 중증장애인 저 전규원의 외출 기록입니다. 제가 외출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지요. 오늘 첫 번째로 만나실 분은 설악 명곡역에서 소유 아울렛이라는 옷가게를 운영하는 조경숙 점장님입니다. 제가 종종 버스를 타고 종점에 가듯이 지하철을 타고 종점에 가보기도 하는데요. 지하철 1호선 종점이 설악 명곡역에도 가끔 갑니다. 그곳에는 가게가 2개 있는데요. 하나는 카페고 하나는 이 옷가게입니다. 그저 무턱대고 가게에 들어가니 조경숙 점장님이 밝은 표정으로 반겨주셨습니다. 늘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조경숙님 함께 만나보시죠. 옷을 사러 저기 월배점에 들어갔었는데 예. 친정 엄마랑. 근데 우연히 옷을 사러 들어갔다가 그 점장님 눈에 제가 띄어서 잘할 것 같다고 소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옷가게를 하게 됐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우연히 옷 사러 들어갔다가 인연이 된 거죠, 그분이랑. 네, 그분이랑 지금도 언니 동생처럼 이렇게 전화 주고받고 있고 소개해 주신 분은 그만뒀거든요. 그 장사가 안 되고 힘들고 해서 그만뒀는데 그분이랑 그냥 언니 동생처럼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 사람 인연을 잘 만난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또 장사를 해보니까 제 적성에 맞아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보셨는가 봐요. 다른 거는 세일을 좀 많이 했는데 세일적으로도 하고 뭐 홍보관에 선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5년째인데 예, 제 적성에 딱 맞고 또 이렇게 출퇴근 시간도 이제 주부로서 하기에 딱 맞고 좋아요. 일단 뭐 잘한다고들 캐요 손님들이. 장사 잘하겠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는 또 힘이 나가지고 또 용기를 얻어서 또 하게 되고. 근데 제가 옛날에는 부정적이었거든요, 생각이. 막 매사가 왜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리 가난하지, 뭐 여러 가지 친정이 힘들고 어렵고 해서 막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살았는데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살아봐도 어느 누가 이제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아무리 친구들한테 내 이렇다 저렇다 슬프다 괴롭다를 막 아무리 하소연을 해봐도 제가 고치지 않으면은 이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어느 날 문득 이제 깨닫고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꾸 긍정적으로 이제 살려고 책을 미니 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행복의 기술 뭐 이런 걸 자꾸 행복의 기술이요? 예, 행복의 기술 이런 걸 자꾸 짤막짤막한 걸 자꾸 여러 번 읽었어요. 읽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이 오고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니 어느 날 우연히 이게 옷을 사러 들어갔다가 친정엄마 옷을 사러 들어갔다가 이게 옷가게를 하게 되는 이게 행운을 이제 얻은 거죠. 예,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가 좋은. 예, 제가 지금 환갑이 넘었는데 식당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나, 뭐, 알바를 할 수가 있나, 다 나이에 걸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죠, 지금. 장사 잘하겠다고. 주인이 좋다고. 점장님이 뭐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해줄 때, 제가 이제 딱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막, 이제 기분이 업이 돼서 손님한테 더 친절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 사갈 옷도 한 개 사러 왔다가 3개 사가고, 예, 한 개 사러 왔다가 기분이 좋으니까 3개 사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손님한테 용기를 얻고, 손님은 또 제가 우스갯소리나 뭐 여러 가지 웃기고, 이러다 보면 손님은 또 기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같이 기분 좋아가 춤추고 막 노래 부를 때도 있어요. 예. 주로 빨간색을 입으면 좋은 기운이 와요. 뭐 블랙 까만 거 이런 거 입는 것보다 빨간색은 빨간 지갑, 빨간 속옷, 뭐 빨간 가방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선물도 하고. 그렇듯이 빨간색은 좋은 기운을 땡기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검정색보다 빨간색이 더 좋죠. 예, 건강에도 이게 도움이 되고 돈이 들어와요. 제 느낌상 빨간 지갑, 빨간 휴대폰 뭐 이런 거를 갖고 있으니까 생각도 안 하게 돈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 옷을 잘 권해요,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설명을 드리면 빨간 옷을 사가요. 일단 사장님이 기분 좋아지겠네. 네, 그래갖고 빨간 옷 사가시면 제가 막, 뭔가 해낸 것 같고 뿌듯하고, 제가 권해놓은 옷을 사가면은 기분이 좋죠, 이제. 고객도 만족이고, 저도 만족하고. 빨간색 옷 입고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하면 고객님도 좋아가지고, 막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네, 맞아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엄마가 될 준비도 안 됐는데 24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를 때 첫 아이를 25세 놓고 또 두 번째 아들을 26세 놓고 이렇게 키우다가 지금은 36이 되고 35이 됐는데 되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엄마 된 준비가 덜 된 상태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게 뭐 꾸중을 하거나 혼을 내고 때리고 이랬을 때 얼마나 잘못했는가,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를 얼마나 줬는가,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에 떨었겠는가, 이거를 이제 30년이 지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 아이들 키울 때 잘못 키웠구나 하는 거 후회가 되고 남편한테도 내 마음만 알아달라고 자꾸 제가 많이 싸웠는데 지금 세월이 이제 40년 다 돼 가는데, 결혼한 지 38년, 40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 남편만 잘못됐다고 계속 부부싸움을 했는데, 최근에 생각을 해보니, 자꾸 요구만 하고, 잘해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요구만 했지, 내가 사랑할 줄을 몰랐다는 거, 남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줬어야 되는데, 자꾸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랬던 것이 내 잘못이구나. 이래서 이제 지금 젊으신 분들은 안 싸우고 자식 앞에 말 함부로 안 하고 상처되는 말,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지, 아이들이 무서움에 떨지, 막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말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면 저처럼 이런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노래요? 노래. 지금 저는 노래 노사연의 바램이요. 바램을 듣다 보면은
손에 검어진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노차 이런 가사도 나오고 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구절도 좋고 한 번은 바람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한 거는 제가 무릎이 별로 안 좋은데 그 다리도 아픕니다 하는 그 가사가 나오잖아요. 바람에. 중간에 예, 나와요. 중간에 나오는데 제가 그 노래를 듣다가 다리도 아픕니다 나올 때 내가 눈물이 살짝 난 적도 있어요. 아. 공감이 돼가지고. 조경숙님 옷가게에는 행운목이 있었는데요. 꽃이 피었다고 제게 여러 번 말씀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들어오니 행운도 함께 들어왔다면서요. 하얀색 꽃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이야기하면서 울먹하시는데 저도 같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때까지는 확 와닿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가족에 대해서 절절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보고 가족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 김에 어머니 옷을 하나 사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 취향도 모르겠고 사이즈도 잘 모르겠고 해서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신청곡 노사연의 바람 들려드릴게요. 이번에 만나실 분은 꽃집 사장님 윤희정 님입니다. 저희 집 아파트 남문으로 나가면 큰 도로에 꽃집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생신 때 꽃을 산 적도 있고 예전에 TBC 이수정 아나운서 만나러 갈 때도 저희 어머니가 꽃을 사러 가신 적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용기를 내어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턱이 있어서 들어가진 못했는데요. 사장님이 직접 밖으로 나오셔서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우리 동네 플로리스트 윤희정님 만나보시죠. 그거부터 먼저 해주셔야죠. 네, 저는 플로리스트 윤희정입니다. 꽃을 한 지는 한 12년 되었고요. 여기는 생화를 가지고 꽃을 제작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선물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는 곳이에요. 그건 뭔데? 꽃은 이제 트렌드가 매년 이렇게 변화되니까 요즘에는 조금 이제 색상이 이렇게 좀 너무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하얗면서 조금 고급스러운 꽃들을 많이 찾으세요. 옛날에는 뭐 빨간색, 노란색 그런 꽃들을 찾으셨는데 요즘에는 조금 고급스럽고 화사한 꽃을 많이 찾으세요. 예, 꽃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선물하시는 용도로 많이 쓰시는데 이제 뭐 생일이나 이렇게 뭐 기념일 같은 날 또 누구한테 선물하는가에 따라서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달라지거든요. 조금 나이대가 어리시고 조금 젊은 분들한테는 약간 요즘에 조금 인기 있는 그런 꽃들을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연한 톤으로 꽃을 만들어 드리고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조금 진한 색으로 이제 뭐 주황색이나 그렇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꽃들로 이렇게 조금 나이대별로 제가 다르게 만들어 드려요. 오래 가더라고요, 그거를. 예, 이제 꽃 종류에 따라서 오래 가는 꽃이 있고 조금 꽃잎이 약하거나 하면은 예쁘긴 예쁜데 오래 가지 않는 꽃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올해 집에서 볼 수 있는 꽃들도 물을 자주 갈아주시고요. 그리고
온도가 공기가 이제 너무 덥거나 요즘에 날씨 추우니까 보일러 많이 틀잖아요. 그러니까 방안이 너무 따뜻하면은 꽃잎에서 수분이 빠져가지고 빨리 시들 수도 있어요, 꽃이. 아, 햇빛에 많이 받아도 그래요? 예, 햇빛 너무 직사광선 같은 거 많이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방향을 조절해갖고 네네, 꽃은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많이 두고 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거실이나 부엌 같은 데 놔두시면 돼요. 방에는 네, 방에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막 햇빛이 너무 쨍쨍하게 들어오는 곳 있잖아요. 예. 창문에. 예, 그런 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꽃은 다 예쁜데요. 다 예쁜데 라디오 듣는 사람들 무슨 꽃이라고 추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 네. 요즘에는 겨울이라서 이제 라넌킬러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라넌킬러스 꽂아두시면은 오래 볼 수 있고 너무 예쁘게 피는 꽃이에요. 색상은 여러 가지 색상이 있거든요. 흰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시는 색상으로 사셔서 꽂아두시면은 예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저는 지금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더 예쁘게 해드리고 그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제가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목표는 없고 그냥 이대로만 그냥 쭉 이렇게 고객님들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노래는 좋아하는데요. 제목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엑소의 엑소 12월의 기적인가? 맞아요? 엑소 노래? 찾아봐야 되는 거. 네, 12월의 기적 되게 겨울에 들으면 되게 좋은 노래예요. 그거 틀어주세요. 윤희정님은 꽃집을 한 지 10년 가까이 됐다고 하시네요. 인터뷰가 다 끝나고도 꽃맛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은 빨간 장미인데요. 꽃말은 불타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럴 것 같지요? 오늘은 옷가게도 그렇고 빨간색 일색이네요. 꽃을 선물하면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주는 사람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꽃 선물은 2배의 기쁨입니다. 윤희정님, 오래오래 기쁨을 나누는 분으로 동네에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윤희정님 신청곡 엑소의 12월의 기적 들려드립니다. 신천에는 2살이 산다고 합니다. 예전에 신천 둔치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간판이 하나 보여서 지나가는 분께 물어보니 2살이 여기에 산다는 표지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듣고 신천에 2살이 사는지 알게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2살을 봤는데 족제비처럼 생겼더라고요. 잡식성이라 이것저것 잘 먹기도 하고요. 거기서 본 2살은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신천에서 운동을 하다가 산책을 하다가 2살을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꼭 신천에서 2살을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사는 상동역 근처 신천에는
물이 맑아서 수달이 살기 좋다고 합니다. 행운처럼 우연히 수달을 마주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신천에도 개나리가 피겠지요. 그때는 봄 소식과 함께 수달을 본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이문세의 옛사랑 들려드리면서 전규원의 행복한 라디오 2021년 2월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